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킨슨병 치료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최신 이야기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걸 넘어서서 환자들의 삶 자체를 바꾸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환자의 고백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손떨림이 너무 심해서 제 이름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하던 너무나 당연했던 내 이름을 쓰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그 막막함. 파킨슨 병과의 싸움이 바로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지점에서 현대의학이 어떻게 놀라운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런 치료법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려면 먼저 환자들이 겪는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보행동결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걷고 싶은데 마치 발이 바닥에 딱 붙어버린 것처럼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상태예요.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발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일상의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증상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행동결 같은 어려움은요, 파킨슨병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럼 이 병이 우리 몸과 마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파킨슨병 하면 손떨림이나 느릿느릿한 움직임 같은 운동 증상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힘든 싸움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질 때가 많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이런 비운동 증상들이 환자의 삶의 질을 더 깊숙이 파고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역시 몸과 마음,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접근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증상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은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개의 큰 기둥, 바로 약물과 생활습관입니다. 파킨슨병 치료의 핵심은 결국 뇌에서 부족해진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어떻게든 보충하고 조절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약은 아예 도파민으로 직접 변신하고 어떤 약은 도파민은 척 흉내를 내면서 뇌를 속이죠. 또 이미 있는 도파민이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약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조합해서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파킨슨병 관리는 절대로 약 하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이 뇌의 균형을 맞추는 동안 환자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운동에 대한 관점은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건강에 좋으니까 하면 좋죠,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핵심 치료법이 됐어요. 그냥 막연하게 운동하라는 게 아니라 병의 진행 단계에 맞춰서 균형 감각, 근력, 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이죠. 그런데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더 이상 증상 조절이 힘들어지는 단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최첨단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뇌에 직접 작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술적 치료법들이죠. 여기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뇌신부 자극술인데요. 뇌 속에 아주 작은 전극을 심어서 마치 심장 박동기처럼 전기 신호로 뇌회로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집중 초음파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 머리를 열지 않고 오직 초음파 에너지로 뇌 깊숙한 곳에 문제 부위만 정확하게 태워 없애는 기술입니다. 접근법은 전혀 다르지만 목표는 단 하나, 환자에게 움직임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놀라운 수술들이 모든 환자에게 처음부터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수년간 약물 치료를 잘 해왔지만 더 이상 약효가 예전 같지 않거나 부작용이 심해질 때 그때 아주 신중하게 고려하는 강력한 다음 단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카드를 꺼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미래로 돌려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연구실에서는 파킨슨병의 뿌리를 뽑기 위한 정말 놀라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최전선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미래 치료법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재생의학입니다. 이건 증상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병으로 인해 죽어버린 뇌세포를 건강한 새세포로 아예 갈아 끼우겠다는 정말 대담하고 근본적인 접근법이죠. 또 다른 정말 흥미로운 흐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당뇨병 치료제예요.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이미 안전하게 쓰고 있는 약에서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추는 뇌세포 보호 효과가 발견된 거죠. 이건 뭐 신약 개발에 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운동의 양리학적 유사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재밌어요. 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알약으로 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좋은 변화들 있잖아요. 염증이 줄고 신경세포가 튼튼해지는 거. 그런 효과를 약 하나로 구현해 보겠다는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발상 아닌가요? 그리고 미래의학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유전자 정보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파킨슨병도 환자마다 유전적인 원인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이 유전 정보를 분석하면 병을 훨씬 일찍 진단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약이 아니라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현재의 치료법부터 미래의 연구 방향까지 이 모든 발전이 결국 하나의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종합 치료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파킨슨병 치료는 더 이상 의사 한 명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경과 의사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지어 사회복지사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환자 한 명을 위해 드림팀을 꾸리는 거죠. 이 팀 전체가 환자와 함께 최상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치료는 하나의 거대한 퍼즐 맞추기와 같아요. 약, 운동, 최첨단 기술, 그리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지원팀이라는 이 모든 조각들을 환자라는 한 사람의 삶에 가장 잘 들어맞도록 정교하게 맞춰나가는 과정이죠. 당연히 모든 사람의 퍼즐 모형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오늘 보신 것처럼 파킨슨병과의 싸움은 정말 여러 전선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수많은 발전 중에서 과연 무엇이 파킨슨병 치료의 판도를 바꿀 다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답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희망의 진고들은 매일 새롭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